네, 날씨도 덥고 국정도 답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국가 운영의 핵심 두 축인 인사와 재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적재적소라는 인사 원칙은 실종됐고 재정은 민생을 짓누르는 채찍으로 전락했습니다. 상식과 원칙 그리고 민심에 어긋난 결정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정권의 오만한 인사폭주가 멈추지를 않습니다. 대통령이 끝내 원조 방송장악기술자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에는 김정은 타도 시진핑 제거를 주장하는 김영호 교수를 임명 강행했습니다. 현재도 내각에는 대통령 부부 심기 경호만 열중하며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인사들이 가득합니다. 지금까지만으로도 정권의 인사는 낙제점입니다. 여기에 방송장악위원장 이동관 특보까지 더해지면 윤석열 정권은 홍위병 집합소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인사가 더 이상 망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인사 참사의 활용점정이나 마찬가지인 이동관 특보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국민이 잠시 위임한 권력에 취해서 국민과 맞서는 것은 당랑거철입니다. 정권 스스로를 망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대로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민심의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또 초부자 감세냐 이런 한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이 집착하는 재정정책의 역주행도 이제 제발 멈추기 바랍니다. 정부가 이번에는 초부자 특권 감세 또 들고 나왔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 양가 부모로부터 총 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하자 이런 게 주요 골자 같습니다. 증여 못 받아서 결혼 못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방안으로 혜택 볼 계층 극히 적습니다. 많은 청년들에게 상실감, 소외감을 줄 것입니다. 입이 닳게 말씀드리지만 초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고 있습니다. 민생 지원을 틀어막는 재정 정책으로는 경제 악화만 심화됩니다. 기승전 초부자 감세 타령 이제 중단하십시오. 서민경제 회생을 위해서 재정적인 그리고 제도적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조속한 추경으로 민생의 동맥 경화를 해소해야 합니다. 서민 부채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 지원 강화 같은 시급한 현안 해결에 나서십시오. 역대 최악의 세수 펑크 사태, 1% 성장률 방어도 어려운 경제 상황, 이러한 처참한 성경표를 고칠 수 있는 시간 많지 않습니다. 실기하면 더 상황은 어려워집니다. 국정을 왜 하는지, 대체 대통령, 정부 여당은 왜 존재하는지를 근본에서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진왜란 때 비겁한 손전은 의주로 도망치고도 조선의 남해바다에서 23전 23승을 거둔 이순신 장군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2번이나 파직했습니다. 나라는 임금이 대통령이 지키는 것 같지만 결국 백성이,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라를 지킵니다. 못된 군주는 결국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그 책임을 묻고 권한을 회수합니다. 그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입니다. 책임지지 않고 아랫사람들에게 책임만 묻는 대통령. 이러려고 대통령 했습니까? 이럴 거면 뭐하러 대통령 합니까? 법원 판결문에 나오는 진술을 이 후보자 측이 180도 뒤집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법원 판결문 속 이 후보자 부인의 진술과 현재 이 후보자 측 해명 둘 중 하나는 허위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언론사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사찰하고 탄압했던 경력이 있는 언론 기술자다운 반응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저야말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당시 부인의 진술이 거짓인지 아니면 지금의 해명이 거짓인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통일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지원부라는 질책에 또 조직을 개편합니다. 지난 4월 조직 개편 후 석 달도 안 돼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을 담당하는 교류협력국과 남북회담본부,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남북협력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 등 4개 조직을 국장급이 지휘하는 1개 조직으로 통폐합하여 약 80명이나 감축합니다. 장관 임명 직전에 차관이 발표한 대표적인 윤석열표 차관 정치 사례입니다. 현재 회담이 없다고 해서 인력을 줄이면 정작 필요할 때 제대로 일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입니다. 일각에서는 통일 및 남북 대화, 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을 통일부의 역할로 규정한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지적합니다. 반대로 대폭적인 증원이 추진되는 곳이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은 탈원전 등 환경정책,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감사원이 현재의 공직기관보다 과거의 성과 훼손에만 몰두하고 자체 핵무장, 극우 유튜버 김용호 장관을 임명한 윤석열 정권도 언젠가 과거 정권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어디까지 양보할지 국민의 우려가 높습니다. 28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2023년판 방위 백서에는 일본의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에 있다면서 러시아의 다케시마 영공 침해 침범 사례를 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안보 전략서에 역사 왜곡 및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문구는 빠졌습니다. 매년 우리는 독도,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전과 달리 항공 전력과 상륙 병력은 투입하지 않은 채 훈련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개도 아닌 비공개 훈련이었습니다. 영토 영해 수호 작전이 아닌 쉬쉬하며 눈치 작전만 한 것입니다. 왜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의 독도 상륙 작전을 볼 수 없어야 합니까? 한미일 정상회의가 곧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 방어훈련까지 축소했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어떻게 당당히 항의할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을 모두 마치고 당대표께서 정청래 최고위원 발언 있겠습니다. 네, 제가 외통위 할 때도 통일부의 불용 예산을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장경태 최고 이 발언 보니까요, 남북대화 교류협력 담당 등 4개 조직, 교류협력국, 남북회담본부, 개성공단,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 이 예산뿐만 아니라 이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일부가 왜 불용률이 많냐면요, 남북관계 사업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해놓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안 되면 그게 다 불용 처리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통일부가 예산이 빠듯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조직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방금 기사 검색도 해보니까, 어떤 매체에서 단독 기사로 통일 외교 불용 예산이 가장 많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결국은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통일부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해 놓고 불용 처리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 비판의 대상은 아닌데 아예 안 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걸 보면서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뭐 북미 관계 개선되거나 북일 관계 개선돼서 남북 관계를 이제 활발히 활동을 하게 되면 그때 예산은 또 그때 조직은 어떻게 할 건지 참으로 하루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그런 정권인 것 같습니다.